제가요, 미국이 한국 대선 전에 북한이 지금 저렇게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고 중국이 한국에 보복하고 이런 사드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트럼프는 타협하지 않고 초강수를 둘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벌써 이제 하나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자, 미국이요, 어제 중국의 2위 이 통신 장비 업체 ZTE 중兴통신에 대해 북한하고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위반했다고 1조 4천억에 가까운 벌금을 때렸습니다. 겉으로 이유는 중兴통신이 미국의 민감한 기술을 북한이나 이란 같은 적대적 정권에 넘겨줬다는 거고요. 2010년부터 6년간 미국 기술이 포함된 휴대전화 네트워크를 이란 산하기업에 팔고 북한에도 283차례에 걸쳐서 휴대전화를 이렇게 수출했다라는 것이 명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시기에 왔을까요? 월요일날 저녁에 사드가 들어오고, 자, 중국이 그냥 있지 않겠다고 화요일날부터 난리를 쳤습니다. 자, 어제 수요일날 미국이 그래? 한번 해보자면서 이 중兴통신을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兴통신은 처음에는 이 제재 위반과 관련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불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를 전방위로 했지만은 결국은 모든 사실을 실토하고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에 최근 휴대폰 갖다 팔고 있는 중국의 대표적인 휴대폰 제조 및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해서도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하고 미국 기업과 거래가 전면 중단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요, 미국에서 트럼프 취임 이후에 북한에 대해서 계속 중국이 감싸고 옹호하고 나온다면, 그래서 북한에 대한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를 무산시킨다면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해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중국이죠. 중국의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라고 예고해온 부분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올린 겁니다. 자, 이번에 이 조치에 대해 비하면 작년에 오바마가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중국 단둥에 그 여자가 하던 홍상그룹이라고 있었죠. 그거는 구멍가게고 이번에는 대형 마트를 쳐버린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번에 이 두 기업은 여차하면 미국과의 거래가 전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배경에는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첫 처벌로서, 통상적인 강경한 처벌로서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기업을 선정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부분을 이렇게 빨리 하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앞당겨서 빨리 한 부분은 중국의 한국에 대한 사드 배치에 대한 강한 협박, 대가를 치를 거다 하고 화요일날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야 몇 사람이 떠드니까 수요일날 그래, 대가는 우리가 치르게 해줄게 하고 미국이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업체를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드 보복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자, 트럼프 정부에 출범한 이후에 미국의 통상 문제에 대해서 저항하는 나라의 기업은 어떤 경우에라도 그냥 두지 않는다. 즉, 부정하게 미국의 법과 이 규정을 어기고 미국에다 물건을 팔아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법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미국에서 많은 이득을 남기는 국가의 주요 기업을, 대표적으로 중국을 1차1바따로 손을 본 부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3월 15일 날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일본에 들렀다가 지금 사드 문제에 대한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초강경 제재를 미국이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을 일본하고 아베하고 상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한국을 체크하고요. 중국에 갈 겁니다. 중국은 틸러슨이 15일 일본, 17일 한국, 그 다음에 8일입니까? 중국에 갔을 때 한국에 대해서 아주 최대한으로 압박을 해놓고 경제 보복을 해놓고 틸러슨이 와서 중국 보고 왕이 보고 하겠죠. 왕이 외교부장 만나겠죠. 한국 좀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 중국은 너가 우리 보고 북한 손봐라고 하지 마라. 이래 딜 치려고 했을 건데 미국이 중국 놈들 수를 다 알았지요. 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가 너네들 숨통을 끊어놓고 갈게 하고 보여준 부분입니다. 자, 왕이라는 이 인간은 어제도 한국 벼랑 끝에서 말을 돌려 사드 배치를 중단을 해라. 중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것은 단호하게 본때를 보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걸 중국하고 한국에 보여준 겁니다. 한국의 대선 후보들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계속 자기가 되면 사드 배치를 다시 원점에서 제고하겠다, 국민투표 붙이겠다, 반대한다, 이러다가 정말로 나라 꼬라지 한 방에 가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몇 달 안에 한국을 포함해서 나쁜 무역협정을 전부 제고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나쁜 무역협정에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중국을 때렸지만은 한국도 거기에서 자유로운 부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5월 9일 날 대선을 치러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칩시다. 사드 다시 국민투표 국회에서 비준해야 된다, 국민투표 붙이자, 반대한다, 재협상한다 했을 때 미국은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금 중국이 맞은 것처럼 크게 때릴 겁니다. 그리고 한미 FTA를 전면적으로 손을 보자고 나올 겁니다. 자, 이 중兴통신은 이번에 맞은 1조 4천억의 이 벌금은 이 회사가 2년 동안 벌이는 순이익하고 같다라는 겁니다. 백악관은 미국 정부가 제재와 관련해 기업에 물린 사상 최대의 벌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1위 통신 장비 업체 이 중兴은 2등이고 화웨이가 1등인데 이 화웨이도 지금 비슷하게 맞을 거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 행정부의 발언 강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중兴통신 제재에 대해 전 세계에 던지는 경고다. 게임은 끝났다. 경제 제재와 수출 통제법을 무시하는 나라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가장 혹독한 결과를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시어선서 법무장관, 오랫동안 상원의원을 한 사람이죠. 미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회사에 대한 처벌은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자, 결국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 보복은 트럼프의 대선 공약인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을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결과가 나타나 버렸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를 뽑은 겁니다. 중국은 한국을 협박을 해서 미국이 한국 좀 그러지 마라, 그러면 북한 문제 우리가 좀 타협해 줄게, 어쩔 줄 알았는데 한국을 치니까 중국이 한계를 쳤으면 미국은 그 10배로 때린 겁니다. 지금 롯데가 받은 피해가 현재까지 1,400억 되겠습니까? 미국은 1조 4천억을 한 방에 때렸고 하나는 더 잡아놨지요. 왜 동시에 안 했을까요? 화웨이가 더 큰데 중兴통신보다. 중兴통신 2등을 먼저 때리고 1등은 딱 잡아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보고 또 가겠죠. 이번에 가서 중국이
지랄을 거리면 17일날, 18일날 이후에 이제 국무장관 회의를 할 때 중국이 미국 보고 뭐라 하면 이제는 1등을 아마 2등보다 한 2배 더 때려버릴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꼬우면 우리한테 장사하지 마.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최근에 중국의 형태와 관련해서 이 미국 측에 한국이 중국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다. 사드는 한미 공동 문제인 만큼 미국이 나서 달라라고 한국 측이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 측은 도움이 필요하면 뭐든 이야기해 달라.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고 했다라는 말이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날 사드 배치와 관련해 백악관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 문제라고 하고 국무부가 중국에 대한 위협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잘라놓고는 중국을 쳐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은 틸러슨이 일본 들러서 한국 들러서 중국 올 때 거기서 협상을 하려고 한국을 좀 조져서 협상 카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은 솜방망이를 휘두르고 있으면 미국은 그야말로 쇠로 된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는 격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까지 말로 세컨드리 보이콧 나간다 까불지 말고 빨리 북한 쪼아라 이랬는데 북한을 쪼기는커녕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때문에 대응하는 한국을 쪼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은 방치하면서 북핵을 막기 위한 사드의 배치를 가지고 한국의 기업들을 보복을 한다면 결국은 미국도 우리가 휘두르기 시작하면 너네 가진 칼은 10도도 안 되고 우리는 그냥 너네들보다 훨씬 큰 한마디로 이 장비가 휘두르는 그런 칼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노답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햄버거 먹으면서 대할 놈도 못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독약을 먹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이뿐만 아니라 월스트리트 저널은 국제은행 간 자금 거래를 관장하는 이 미국의 협회가 최근 조선대성은행, 조선광성은행, 동방은행 등 북한의 국영은행 3곳을 국제금융거래망에서 퇴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북한하고는 이제는 금융거래를 하지 마라. 이 나라는 금융거래망에서 뺀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결국은요, 미국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한번 끝까지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대표적으로 2개를 골라서 2개 중에 1개를 쳤지만은 뽑아놓은 리스트는 한 200개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것들을 문제를 삼으려면 삼을 수 있는 조항을 전부 다 만들었을 겁니다. 이 문제 지금 몰래 이란에 팔고 북한에 팔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제 공정 거래를 위반했느냐라고 따지면 한국 업체도 수십 개, 중국 업체는 수천 개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물건을 직접 팔은 부분인데 북한하고 자금 거래를 한 것까지 털면요, 어마어마하게 걸려 놓을 겁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됐고요. 한국에 정신 못 차리는 대선 후보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자,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국한테 한 대 맞으니까 갈 데가 미국밖에 더 있습니까? 좀 도와주라. 그래. 뭘 어째 처리해 줄고 어떻게 손봐 줄까? 이제 너와르 영화에 보는 힘없는 사람이 한 대 맞으면 동네에 2건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흥 건달이 좀 설쳐서 우리를 팹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뒤를 봐주던 건달한테 갔습니다. 좀 제가 계속 괴롭히고 막 돈 뜯어가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 뭘 어째 줄까? 견적을 어떻게 내줄까? 지금 딱 이 상황이라 봐야 되고요. 사드 갖고 배치 반대한다? 꿈 깨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정말 지옥을 맛볼 수 있습니다.